28년 후 보고 왔습니다. 이게 28일 후랑 28주 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28년 후까지 시리즈로 나온 좀비물이죠. 제가 이제 왜 기운이 빠졌는지를 뭐 원래 그랬듯이 소신껏 제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8일이 데니 보일 감독의 영화인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데니 보일이 아마 28일 후만 찍었고 28주 후는 다른 감독이 찍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속편이 이번에 28년 후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어요. 데니 보일이 28주를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공개적으로 좀 비판도 하고 뭔가 시리즈를 망칠 뻔했다. 그리고 이거 판권 관련된 여러 분쟁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묵은 게 많았는지 이번 영화도 그래서 28일 후의 속편이라고 공표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한 양반이 이렇게 찍는다고?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내가 뭘 본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기야. 이럴 거면 이름을 연결되게 썼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28일 후에 프랜차이즈라고 홍보했으면 안 됐다.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막 기괴하면서도 또 데니 보일 특유의 그 감각적인 연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에서의 색이 또 무색무취는 아니야. 또 오히려 그래서 그게 또 별로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고 또 뒷부분을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막 예술 영화인 척을 해. 근데 또 장르물로 봤을 때는 허점도 많고 우리가 기대한 그런 좀비물의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새로운 종족과의 싸움을 그리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28일호나 28주에서 기대했던 좀비의 형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또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냐면 너무 잔인해. 평범한 사람이 보면 다 어우 할 정도의 잔인함은 있거든요. 그냥 목이 통째로 찢겨서 뽑힌다든지 막 척추가 막 다 덜렁덜렁 한다든지 피가 막 난자하게 뿜기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B급 영화 같은 느낌도 있다. 이래서 시사회 가봤더니 개봉 당일날 오전 뭐 6시까지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뭐 리액션은 허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가벼운 리액션만으로도 이게 느껴져서인가? 일단 한숨 쉴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 그리고 아쉬웠던 장면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안 봤는데 스포일러 당하기 싫다는 분들은 이 이후부터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예고편 안 보고 갔거든요. 예고편 보니까 죽이더만. 예고편만 보면 진짜 배신감 느낄 거라서 이게 군인이 나오잖아요. 얘는 진짜 잠깐 나와. 이거 와 시작부터 잘 뽑았네. 낚시성으로 잘 뽑았네. 얘네는 진짜 잠깐 나오는 애들이에요. 주인공 롤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공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이 장비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전부야. 그냥 설정을 위한 장치 정도로만 나오고 이게 막 잘 쓰이고 이런 거 솔직히 없고요. 물론 이제 정찰병이 활 쏘는 장면 있는데 그냥 그 정도야. 태조왕건이랑 비슷해. 이거 말한 사람이 라이프 파인즈야. 뒤에 의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이 세계관을 설명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 좀비 장면은 2003년이야. 20년 전.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영상으로 전혀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처음 창궐했을 때의 내용이고 근데 예고편 잘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비로소 주인공 얘기. 이게 전부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마을이 무슨 막 좀비 때랑 공성전을 하고 안에 있는 팀들이 작전을 짜서 나가고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인공이 거의 진짜 한두 명 나오나? 그리고 이렇게 막 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박자 맞춰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그 왼발 하는 거 옛날에 막 나치 문양 나오고 또 막 그럴싸하게 해놨어. 근데 음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주술적이기도 하고 되게 편집도 막 산만하게 그 데니 보일 특유의 기교 막 부리거든요.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건 성공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고편을 보면 막 밑에 댓글에 와 막 돌돌돌 막 소리로만으로 이렇게 그건 맞아. 여러분들이 잘못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거야 얘네가. 왜냐면 사운드가 이렇게만 보면 이게 그럴싸한데 영상에서는 이게 막 어떤 맥락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본토의 그 방송으로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본토에도 어떤 생존자가 있고 그 사이에 좀비가 있고 막 걔랑 싸우는 이런 복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무섭게 만들려고 한 장치 정도에 불과하다. 얘네가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군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좀비로 보여줄 액션은 그 잠깐 나오는 군인들 씬밖에 없는 거야. 주인공이 보여주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쫓기고 하는데 이 장면들이 없진 않아. 근데 이게 그냥 전부예요. 그리고 막 여기 막 보니까 댓글에 이 해골탑도 되게 잘 해놨다 분위기 좋은. 근데 이게 결국은 그냥 이 개똥철학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만 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좀비를 두고 킬리어 머피가 출연했다라고 추측하시는데 킬리어 머피 안 나옵니다.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킬리어 머피는 제가 알기로는 트릴로지로 만들어져서 2편, 3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이 어떤 의미로 예고편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예고가 이러고 본편이 저래버리면 솔직히 그 낙차가 너무 크면 저는 역효과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고편 보시고 기대하신 분들은 기대치를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 그러죠. 지하실까지 낮춰야 됩니다. 다 보고 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일단 그 좀비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영화에서 말해주는 설명해 주는 좀비의 설정이랑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달라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의사 랄프 파인즈가 이 물이 있어서 뭐 감염자들이 안 와서 다행이야, 뭐 안전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 상관없이 뚜벅뚜벅 들어와. 그래서 누구가 물을 무서워하고 누구는 물 안 무서워하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또 뭐 같은 맥락으로 마을도 왜 물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방이 보이기 때문에 뭐 좀비한테서 안전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파는 그냥 첨벙첨벙 들어와요. 이게 뭐 물이 뭐 발목까지 차서 건너는 걸 봤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러면은 뭐 그래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지능으로 보인다면, 그것까지 인지한 사람이라면 얘네가 오고 가는 걸 몰랐을까? 그러면 간조와 만족 기다렸다가 그냥 쳐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킹감 좀비들도 징검다리 건너는데, 그리고 이게 알파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인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원래 알던 그 28일 후에 분노 바이러스에 사로잡힌 좀비 같지가 않고요. 그냥 몸집이 엄청 커진 원시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어만 막 이렇게 하고 막 뛰지, 할 건 다 해. 영화 내에 그 임신한 좀비도 있거든. 임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도 군락도 만들어서 키워. 수렵 활동, 채집 활동, 먹는 거, 자는 거 다 한다는 거잖아요. 임산부 자기 와이프인지 뭐 죽은 거 보고 막 엄청 분노하고 이러는 거 봤을 때는 되게 지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보여. 열차 씬도 보면요, 부산행 같은 데는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좀비잖아요, 솔직히. 근데 얘는 너무 그냥 열어. 저보다 더 잘 열어. 아니 어떤 좀비가 기차 문을 이렇게 똑바로 잘 열면서 쫓아가냐고. 똑똑함을 영화적 장치로 쓰지도 않아. 서로 쫓기는 거는 추격전은 단순한 그 자체인데 얘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지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28일호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분노 바이러스에 전염된 좀비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랑 주인공이 너무 민폐 캐릭터처럼 그려지고 뭐 이성적이지도 않은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처럼 그려지는데 중간에 또 갑자기 슬로우 좀비가 있거든요. 걔가 주인공을 위협하려고 할 때는 처음에 환상인 줄 알았어. 그냥 일어나서 머리를 막 쾅쾅 깨고 막 이렇게 해치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전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감염자인데 항체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마을에서 그냥 몸만 아프지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살 수 있었고, 갑자기 알파 같은 힘이 나올 때 이렇게 한다, 뭐 저 나름대로는 데니보이를 고평가했던 거죠. 막 이렇게까지 추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설명도 없어. 갑자기 그냥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멍해지고. 근데 뒤에 보면 암 걸렸다는데 이게 무슨 암 걸린 환자의 증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 조금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수습 못하고 막 내질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비와 이렇게 교감하는 것처럼 또 이때는 열차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임산부 좀비의 아이도 받아내잖아요, 3파처럼. 이것도 되게 이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영화. 그래, 모성애는 남아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좀비여도 엄마끼리는 통한다 뭐 이런 거를 말해주려고 하더라도 막 좀비 머리 깨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뒷부분에 의사가 나오잖아요. 얘가 여기서 좀비들과 함께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설정이잖아요. 의사라는 그 직업적 특성도 살리고 생존 본능도 많이 익혔겠죠. 전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믿음직해. 이 삼손을 제압할 때만 해도 멋졌어요. 이렇게 불어가지고 마비시킨 다음에 이 세계관에 적응한 최강자다. 조금 흥미가 생기려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최약체 그 잡채예요. 같이 도망치는데 불에 숨는 거밖에 없고, 그것도 제대로 못 숨어가지고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또 목이 찢길 뻔해. 요오드도 뭐 바르면 이러면 뭐 좀비가 싫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싫어하기는 개뿔 그냥 잘 잡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저 의사가 보여준 방식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여태 저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엄마를 암이라고 진단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솔직히 자기도 그랬잖아. 제대로 된 진찰 도구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장담할 수 없지만 암인 것 같고 얼마 못 산 것 같다 했는데, 애가 그 엄마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힘들게 갑자기 애를 푹 해서 마비시키고 엄마도 훅 해서 마비시키고, 엄마를 그냥 화장터에 가서 설마 했어. 산채로 죽여버려서 태운 다음에 회고를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괴하더라고요. 계속 임 하는 느낌만 들었어요. 뭐 해골탑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왜 이렇게 롱테이크로 오래 보여주고, 약간 정말 주술적이면서 기괴한 장면들이 뒤에서 있을까. 이게 영화의 톤이 전반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나만 진짜 이렇게 봤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됐고, 또 여기서 꼬리를 물고 의문이 드는 게, 군인들이 총소리 나면 좀비들이 쫓아오는 걸 알면서도 소음기도 안 써. 그러니까 되게 초보적이야. 수류탄도 없나? 뭐 이런 싶을 정도? 이 현대 사회의 군사력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실 영화에서 나온 설정대로만 아니면 그냥 드론만 보내가지고 거기 닭금살 가능하거든요. 초토화 시킬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문명의 발전도 없이 그냥 고립돼서 거기서 머무는 거잖아요. 물론 뭐 2, 3부작에 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죠. 이 영화만 봤을 땐 그랬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이상한 갑자기 킹스맨스럽게 또 바뀌면서 되게 이상한 추리닝들 색깔 맞춰 입고 좀비 죽이는 그 방랑자들 쿨하고 힙한 척 리드미컬한 척 하면서 차기작을 암시하고 끝나는 것조차도 열이 받았어요. 그전까지 열은 안 받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또 후속 만들려고 이렇게 끝난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배우도 잭 오코넬이에요. 무명 배우가 아니야. 근데 뒤에 잠깐만 나오고. 제가 이제 이 28일, 28주 이 좀비 시리즈가 신선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분노라는 바이러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바이러스로 삼아서 확산시켰다는 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보여줬던 디스토피아적인 매력, 도시는 우리가 보는 그 도시인데 황폐화돼 있고 원래 사람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막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그런 비일상적인 그림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성격도 또 입체적이었잖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좀비와 대항하는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긴장감이 있고 머리싸움이 있고, 쟤는 너 이렇게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돼.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감염이 되니까 날 죽여 막 하는 그 휴머니즘 같은 것들도 다 있었는데, 그리고 좀비가 이렇게 창궐을 한 후 28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28주에는 다시 도망갔던 애들이 반격해가지고 인류가 막 싸우고, 이런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기술돼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은 것처럼. 근데 28년은 제목만 28년이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비 창궐하고 28년 지났어? 이렇게 됐어 하니까 디테일 자체가 되게 떨어져서 뭔가 이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시리즈가 다른 영화라고 보셔야 된다. 그냥 다른 영화야. 28일 후의 시리즈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28일 후라는 걸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100이면 100, 이거 장담하셔서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올 거다. 결론, 이거 볼 바에는 28일 후를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하면 당연히 아니고요. 영화관에서는 보시지 마세요. OTT로도 보지 마세요. OTT로도 보지 말 아이네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백설공주나 거룩한 밤과는 좀 다른, 계시록과 좀 비슷할 것 같고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진짜 괴작이다라는 느낌의 보지마 라인이어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을 수, 아니야,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화를 또 뭐 볼지를 고민 중인데요. 솔직히 28년 후까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영화관 신작 영화에 대해 되게 많이 실망하게 된 것 같아요. F1도 그래서 걸렀거든요. 솔직히 F1이 좀 더 끌렸는데 F1 거르고 고른 게 이거야. 28 그 숫자라는 믿음감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이게 뭐 영화관 진품 명품 감별사도 아니고 대부분 막 기대작들이 다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영화가 있다면 언제든 그걸 먼저 보고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2689명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